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큰 공분이 일었죠.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결국 구속됐습니다. 판사가 증거인멸을 염려해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런데 이 담당 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됐습니다. 판사는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거냐며 김호중을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22살의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해 본인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을 꾸짖으면서요. 김호중에 대한 공분이 큰 만큼 판사의 이런 꾸짖음에 소위 사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는 법관들을 보며 저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김호중을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는 이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사법 절차에 따라 죄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잘못과는 별개로 저는 김호중을 꾸짖었다는 판사의 이야기가 미담처럼 퍼지는 이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판사가 뭔데 훈계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지적하고 싶은 건 판사의 훈계나 꾸짖음을 두고 사이다, 즉 속 시원하다며 환호하는 우리 여론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10여 년 전 SBS에서 만든 다큐의 한 장면인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된 소년범들과 그 가족들,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판사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문이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봄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판사의 이름은 천종호. 현재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온라인에서 퍼진 이 짤방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 밈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학폭 가해자 학생들과 이를 방관한 가족들에게 호통을 치는 판사. 그는 일명 사이다 판사로 통합니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죠. 호통판사 천종호는 법정에서 비행청소년들에게 단호한 판결을 내리지만 법정 밖에서는 본인 사비를 털어 비행청소년 교화를 돕고 관련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소년법정에서 본인의 업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판사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호통을 치는 그의 모습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이런 류의 판사의 호통이 감동적이고 또 속 시원하다며 대단한 정의 실현인 것처럼 퍼지는 이런 분위기 자체는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법관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재판장에서 피고 등에게 훈계를 하고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도 판사가 질타를 해서 이슈가 된 바 있죠. 아예 판결 이후 훈계문을 낭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젊은이들에게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며 죄값을 치른 후 건전하게 살아가라는 내용의 A4용지 3장짜리 훈계였죠. 훈계 내용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재판장에서 남에게 이런 훈계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을 하죠. 재판장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판사, 그들의 업무는 바로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의 훈계는 이런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죠. 그게 설령 피고인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일지언정 판사가 재판장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꾸짖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사의 역할은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리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훈계를 늘어놓는 건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주제 넘는 행동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이 아니라 사법제도 안에 종사하는 한 명의 국민일 뿐입니다. 피고와 동등하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말이죠. 판사가 피고에게 법리에 따른 판결문을 읊을 수는 있어도 피고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며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훈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특수한 인간적 관계 내에서는 용납되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그냥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도 이런 판사의 호통이 되게 긍정적으로 조명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판사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도덕성을 인정받은 무슨 나라의 어른처럼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판사가 고위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그들이 남들보다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현직 판사가 피의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위층에 올라가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유치한 복수를 한 판사도 있고,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판사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판사, 비리 판사 등등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신성한 재판장에서 본인의 주관이나 감정에 따라 함부로 훈계를 하는 일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사법 절차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지였습니다.